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돕고 성실한 성격입니다. 저도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결혼 후 신혼 때는 부부관계에 아무런 탈 없이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당연히 생활 습관이나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맞춰가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렇다고 크게 트러블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도 시모 때문에 관계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결혼 전에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카페는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카페라서 지역 사람들 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매출이 꽤 높은 편이에요. 카페로 직접 오는 손님들 말고도 택배로 쿠키나 디저트 주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직원도 여럿 쓰고 있었죠. 다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저는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느라 카페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애 키우면서 왕복으로 다니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혼자 작게나마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아이 유치원 옆에 바로 자리를 얻게 됐는데 유치원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참 좋아요. 고생하는 유치원 선생님들께 가끔 커피와 간식거리를 가져다 드리고 바쁘지 않으면 유치원 친구들에게 따끈한 쿠키나 빵을 만들어서 금방 가져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원래 카페 일을 해왔다 보니까 일적인 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항상 사람이 문제였어요. 가끔 진상 손님들이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진상들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좋았습니다. 손님의 절반이 저희 아이 유치원 학부모님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카페 문을 연 이후로 토요일마다 저희 카페를 애용하셨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는 거라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시어머니의 방문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횡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카페 위치 특성상 주말보다 평일이 장사가 잘 돼요. 주변에 작은 사무실이 많아서 커피뿐만 아니라 베이커리류의 단체 주문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번화가에 있는 카페랑 다르게 비교적 한가해도 매출은 언제나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딱 하루 쉬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일찍 문을 닫았는데 꼭 어머님은 꼭 이러다 카페가 망할 것 같다느니 손님은 있냐느니 말을 많이 보태셨습니다. 근데 굳이 저는 저희 카페 매출 좋다고 자랑하기는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점점 도를 지나치는 행동들을 하더군요. 걱정해주시는 마음 처음에야 감사하지 매번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부정 타는 것 같고 기분이 엄청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어머님 말 하나하나에 반응했지만 나중에는 호들갑 떠는 시어머니한테 별 반응도 안 해주면서 안 좋은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혼자 오시던 어머님은 언젠가부터는 친구분들 데리고 와서 커피 한 잔 값에 저를 시녀처럼 부리셨어요. 게다가 친구분들 5명이 오면 5잔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꼭 인원보다 적게 메뉴를 시키시곤 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머님 체면도 있으니 서비스를 드렸지만 나중에는 곤란하다고 따로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막무내간해였습니다. 업무 공간까지 들어와서 디저트류를 빼가거나 하셨죠.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오히려 곤란해하면서 왜 중간에 자기를 끼우냐고 저보고 해결하라 했어요.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더 이상 어머님 문제로 골치 아프기 싫어서 저는 주말에 카페를 아예 안 열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부딪히기 싫어서 피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보란듯이 저를 이겨먹고 싶으신지 친구들 끌고 다른 날에 또 우르르 몰려오더군요. 제가 피하면 그만하실 줄도 알아야 하는데 바쁜 평일까지 진상짓을 하러 카페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은 바쁜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시끄럽게 떠들며 몇 시간씩 진상짓을 했어요. 주의를 줘도 무시하는 시어머니 덕에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았고 저는 결국 너무 시끄러우면 매장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문과 1인 1주문이라는 안내사항도 새로 써붙여뒀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모는 1인 이름료를 지키지 않으려 했고 저는 시모와 며느리가 아닌 손님과 사장으로 냉정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나갔어요. 그날도 어머님은 친구분 2명을 데리고 아침부터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저는 당하지만 않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날은 또 시어머니가 메뉴에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였습니다. 저희 카페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이며 저 역시 커피나 베이커리류 냄새 말고는 풍기는 게 싫어서 식사를 밖에서 하고 오는 편이에요. 카페 앞에 벤치가 있어서 저도 밖에서 도시락을 간단히 먹거나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곤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침을 다들 안 먹어서 그렇다며 제게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해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빈속이라며 커피는 겨우 한 잔 시키면서요. 저는 어머님이라고 호칭하지도 않고 손님 식사는 식당에서 하셔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얼른 김밥을 사오라고 다시 말했어요. 기싸움을 하는 어머님을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커피 주문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뒤에 친구분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도 끼리끼리라고 어머님의 친구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저를 가자미 눈을 하고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기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흥분해서 제게 언성을 막 높였는데 다른 손님들이 마침 계셔가지고 저는 무척 곤란했네요. 저도 어머님이 그쯤 하면 알아듣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게 떠나가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으니까요. 가게 단골 손님들은 어머님이 제 가족인 줄은 모르고 그저 진상 손님인 줄 알고 사장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는 어머님이랑 나이대가 비슷한 손님도 계셨는데 대놓고 혀를 차며 나이 먹고 왜 저러냐고 어머님을 비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단골 손님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무척 난감하기도 했고 동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놀란 어머님과 그 친구분들은 일단 간다며 식사하러 떠나셨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어머님께 다시는 카페에 오지 말라고 오시는 순간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아들 이혼하는 거 보고 싶음 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강하게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머님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고 진짜로 한 번 더 저를 건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중간 역할 안 하던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드는 거예요.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으면서 어머님을 대변하는 데에만 열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너도 조용하라고 어머님 편 한 번만 더 들면 이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기에 진작 중간 역할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걔가 눈을 뒤집어가며 말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놀라서 깨갱하더군요. 이혼할까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그때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지없이 호구로 보는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번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또 저를 실망시키면 애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카페에 못 오게 하니까 독한 저희 어머님은 다른 방식으로 또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고 제가 허기가 져서 밥을 좀 급하게 먹은 적이 있어요. 새벽부터 갔는데 오후까지 밥을 못 먹어서 살짝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고기 반찬을 먹자 고기만 건져 먹지 말고 채소나 나물 같은 것도 골고루 먹으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날 유독 어머님은 제가 먹는 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서 제 얼굴에 뭐 묻었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밥 먹는 제 갑자기 버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결혼 전보다 살이 찔 대로 쪘는데 이제 결혼했다고 몸 관리 안 하냐면서 침을 튀겨가며 남편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정상 체중이고 따지고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 과체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게 결혼 전에는 말씬하지는 않았어도 보기 좋은 라인이었다는 둥, 지금은 여자로서 매력이 안 보인다는 둥, 며느리에게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는지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어버버하며 어머님에게 그건 아니라고 어머님을 말려봤지만
어머님은 황당한 제 표정을 보고 신난 듯 끝까지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루 종일 제사 음식한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 노망나셨나 생각하던 중에 아버님이 숟가락을 던지며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은 거울 안 봐? 그 호통의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는데 시모의 딸꾹질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푹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고 남편 역시 제가 웃자 긴장이 풀렸는지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버님께 막 따졌고 아버님은 하루 종일 제사 준비한 며느리한테 막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나 되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어머님께 허리에 있는 그 큐브나 빼라고 1년 365일 끼고 있냐고 비아냥대셨습니다. 어머님은 나이살이라고 젊은 애랑 나랑 같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식사를 포기하셨어요. 아무도 그런 어머님에게 식사하시라고 권유하지 않았고 저희끼리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찌나 입맛이 돌고 밥이 술술 잘 넘어가는지 남편은 도움이 안 돼도 시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아마 그날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평소에 어머님께 못하는 분도 아니셨어요. 세상 다정하신 분인데 며느리 편들어준다고 어머님이랑 싸우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버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친 시어머니의 횡포에도 저는 남편과 쉽게 이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실 법도 한데 저 불편할까봐 일절 방문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뭔가를 받는 건 언제나 거부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뿐인 며느리라며 제게 아낌없이 퍼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부족하면 보태 쓰라고 주기적으로 용돈도 주시고 친정아버지만큼이나 제게 다정하셨어요. 또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가끔은 카페 일은 뒤로 하고 여행 경비 줄 테니 놀러도 다니라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발톱 때만큼도 잘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은 온갖 심통은 다 부리셨죠. 어쩜 두 분이 그렇게 다른지 저는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저를 제발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면 가까웠지만 어머님은 항상 그 20분 거리를 힘들게 걸어오셔서 제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카페를 못 오게 하니까 저희 집으로 노선을 변경했나 봐요. 다행히 카페에서처럼 친구들 끌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저를 잘 괴롭히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일찍 카페를 마감하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퇴근하는데 어머님은 자주 연락도 없이 저희 집 앞에 서 계셨어요. 그렇다고 왜 연락도 없이 오냐고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하시되 모셨죠. 근데 어머님은 제가 밖에서 뻔히 일하고 온 거 알면서 같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꼴이 개판이라고 잔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한숨 쉬는 건 기본이고 하다못해 밥 짓는 거 마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희 남편은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쌀을 불려서 밥맛 없게 만드냐고 남편 취향도 모르냐고 하시는데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와이프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잘난 척하는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내 아들 먹는 밥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하세요. 할 뻔했네요. 아무튼 제가 겨우 욱하는 걸 참고 아이가 많이 안 씹고 금방 삼키기 때문에 꼬들밥 대신 진밥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집에서 이런 취급당한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제가 남편 밥을 굶기는 것도 아니고 별게 다 억울하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어머님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는 어머님 아들이 최고 대접받을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아직 어린이인 채 아이가 최고 대접받는 거라고 하며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저녁 같이 드시라고 말했죠. 어머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조용히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분한지 집안 곳곳 살피는데 오늘은 뭐 어떤 잔소리 할 게 없을까 싶은 눈치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집안일 말고도 요리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으셨습니다. 된장찌개 같은 찌개나 국을 끓이면 집마다 스타일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내 건강이 영 이상하다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며 시어머니는 저를 슬슬 긁었어요.
또 언제까지 고약한 심보를 부리시려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방문이 며칠 내내 반복되자 눈치 없었던 저희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허구한 날 왜 아들 집에 오시냐고, 집에 오면 집사람도 자기도 편하게 쉬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니까 어머님은 펄쩍 뛰었어요. 내가 남편한테 나 오지 말라고 했냐고, 내가 아들 집에도 맘 편히 못 오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희 이사 가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따로 한마디 안 해도 남편이 이제 알아서 어머님을 처리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심술 다 부리는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정작 선한 시아버지는 별일이 다 생기더군요. 아버님은 건강검진 받고 암을 발견해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약물 항암이 가능했고 사소한 거지만 남편과 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안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제가 소름이 끼쳤던 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팔자를 탓하면서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병수발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면목이 없으신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어머님께 화를 냈고 저는 어머님이 그럴수록 아버님을 살뜰히 챙겼어요. 카페 출근 전에 항상 시댁에 들려서 아버님이 드실 반찬과 과일을 냉장고에 채워놓고 아침을 챙겨드리고 출근을 했죠. 그때는 항상 어머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요즘 알바하느라 바쁘다고 씁쓸하게 애써 웃으셨지만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픈 남편 쫄쫄 굶기는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님이 평생 그래도 집안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셨는데 아프다고 해서 어머님한테 팽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날 잡고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 치료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머님이 나름 알바를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아기 하원하기 전에 집에서 한숨 자려고 점심시간 즈음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음식 냄새가 풍기고 현관에 모르는 신발들이 있더군요. 저는 도둑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경찰에 전화를 하면서 살금살금 집을 바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둥거렸는데 다행히 출동까지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더군요. 그렇게 경찰관이랑 집을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도둑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관분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가족을 신고하냐며 제가 잘못한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저도 순간 놀랐고요. 그런데 경찰관은 침착하게 가족의 집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가족분이 놀라실 수 있고 집주인이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어머님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지난 몇 달간 어머님이 집요하게 집 비밀번호를 물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답지 않으시게 집을 청소해주겠다며 이상한 핑계를 대시기에 절대 안 가르쳐 드렸었고 남편에게도 혹시라도 그런 비밀번호 공유는 제가 모르는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남편 역시 자기가 생각이 없지 않다며 공유 안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머님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찰관도 의아해서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자기 범죄자 취급하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내셨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집주인이 며느리라서 상황 정리 제대로 해달라고 했고 어머님은 머뭇거리다가 손주한테 물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열이 뻗쳐서 저도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 해서 아들 며느리 몰래 이렇게 집에 와 계시는 게 말이 되냐고 했고 어머님은 반성은커녕 청소해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셨으면서 무슨 청소냐고 화를 냈고 뭔가 찝찝하고 이상해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수저가 두 벌 놓여있는 식탁을 보니 어머님 혼자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안을 뒤지면서도 저는 그 와중에
열심히 머리를 굴려 생각해냈습니다.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너는 비싼 화장품을 써서 피부가 그렇게 곱냐고 했었는데 안방 화장대를 공유한 적이 없는데 왜 어머님이 그 말을 하셨을까 싶었죠. 또 화장품이 동이 나서 이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세탁실 뒤에 창고에서 처음 보는 낯선 중년의 남자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도망가려고 했고 경찰관이 막아섰어요. 시어머니는 굳이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을 파헤쳐야 하냐며 되려 화를 냈고 저는 더러운 사생활 다 파헤쳐 주겠다며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남편은 어머님에게 제정신이냐고 따지고 남자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 남자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악을 쓰더군요. 시어머니는 참 대단한 사랑꾼인가 봐요.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주거침입죄로 적은 벌금만 물면 다였지만 저희는 그걸로 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당한 것도 있고 착한 아버님을 그동안 방치하고 다른 남자랑 놀아난 시어머니를 남편도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지난 몇 달간 남자를 데려와서 더러운 짓거리를 했으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소름이 끼쳤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반성을 안 하자 동네방네 시어머니가 하고 다닌 짓을 떠벌렸고 시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시고 시댁 비밀번호도 바꾸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버님 치료비와 생활비 핑계를 대며 돈도 달마다 받아서 남자랑 데이트할 때 썼나 봐요. 그래놓고 아버님에게는 온갖 눈치를 주며 돈 벌러 간다고 알바하러 가는 척하고 저희 집에 매일 남자를 끌어들였던 거였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역겨웠고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자기가 왜 못 들어가냐고 문 열라고 시댁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버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이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면 시아버지는 이웃 사람들 다 들리게 바람난 여자가 집에는 왜 들어오냐고 소리 지르곤 하셨대요. 그럼 시어머니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수치심은 아나 봐요. 아버님은 저희 부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고용했고 천찮으신 몸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화풀이하러 카페에 와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어요. 자기 아들도 모자라 시아버지를 꼬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미친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유치원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하원하고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애를 데려간 거였어요. 당연히 유치원에서는 할머니인 걸 알고 믿고 보낸 거였는데 어머님은 말도 없이 저희 애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꼬드겨 물어놓고 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장난질을 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신고했어요. 뻔뻔하게 집 하나를 마련해달라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아들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억울하다면서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만나자고 했고 시어머니랑 만나기로 한 장소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던 시어머니는 애를 데리고 오지도 않고 혼자 나타나더군요. 저는 애가 보이질 않아서 초조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시어머니는 당장 돈부터 입금하라고 했고 저는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 망쳐놓고 내 자식 인생은 그리 중요하냐고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저는 그대로 그 손 뿌리치고 우리 아기 어디 있냐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다가 아기 납치범으로 잡혀갔네요. 다행히 아기는 시어머니 친구 집에 있었고 그 친구분도 명문도 모르는 채 손주 봐달라 해서 봐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부모 자식 간 연도 끊는 거라고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남편은 어머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원망은 했어도 연을 끊을 생각은 없었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는 온 동네의 남자에 미쳐 손주까지 납치한 할머니로 소문이 났고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시어머니 발견하면 멱살잡이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혼하게 되시고 시어머니는 결국 꽤나 큰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납치범이 왜 실형을 받지 않는지 의아스러웠지만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 뭐 어쩔 수 없었죠. 이제 가족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니 눈치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그동안 제게 잘해주셨던 아버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이 가까워도 떨어져 살면 걱정되잖아요. 남편은 아버님에게 잘하는 제게 고마운지 더욱 잘하려고 또 아버님이 계시니까 아이는 할아버지 있다고 좋아하니 여러모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미친 시어머니 때문에 폭풍 우가 한바탕 지나갔지만 나름대로 삶의 즐거움을 찾으며 저희 네 식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카페 일 하면서도 중간중간 들려서 삼시세끼 다 차리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점심에는 오지 말라고 제게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저도 점심 먹어야 하니까 귀찮게 생각 안 하고 아버님과 항상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바쁠 때 말고는 그렇게 했죠. 정말 뭘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버님은 크게 감동하셨는지 제게 세상에 이런 효부가 없다며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파시고 그걸 아들 아닌 며느리인 저의 명의로 하라고 하셨죠. 저는 놀라기도 했고 남편에게 좀 미안했는데 남편은 제가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시아버지께 너무 과한 선물을 받았다고 나중에 부모님 카페는 사위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안에서 안 좋은 일만 연속이어서 걱정됐는데 다행히 회사에서는 좋은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승진했거든요. 시어머니라는 인간 한 명 없으니까 온 집안에 평화가 깃드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시모가 또 찾아와서 저희 가족들 괴롭힐까봐 이사도 생각 중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다음에 저한테 달려들면 아주 대머리로 만들어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가족도 없고 상간남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아선 혼자라는 걸 처절히 느끼겠죠? 혼자 고독한 삶을 겪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죽을 때나 죽었다고 연락 왔으면 좋겠고 알아서 조용히 사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성격상 그럴 리가 없겠죠? 단단히 대비해두고 있어야겠어요.